大家好，我是小满。以前外国人判断中国实力，大多是听西方媒体充满意识形态的报道。但今天这位韩国教授给大家一个新的思路，听特朗普怎么说。没错，那些媒体都不靠谱，靠谱还得是特朗普。还挺有意思，听听这位韩国嘉宾为什么这么推崇特朗普。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차이나 TV가 역점적으로 신설한 차이나 토크석입니다. 네, 차이나 토크석을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중국이라든가 한중 관계에 관련되어서 정치, 경제, 사문화, 과학기술 등등등 제반 분야에서 정말 권위적이시고 가장 실력이 뛰어난 분들을 모셔서 해당 분야에 대해서 진지한 조언을 듣고 말씀을 경청하는 그런 코너입니다. 저희 차이나 TV 첫 번째 차이나 초대석 오늘은요. 제가 아주 존경하는 분을 모셨습니다. 중국경제금융연구소장이시며 성균관대학교 중국대학원 교수이기도 하신 전병서 소장님이십니다. 전병서 소장님은요, 그 중국 푸단대학교, 중국 최고 명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박사를 하셨고, 그 전에 베이징에 있는 중국 칭화대학교에서 석사를 하셨습니다. 중국에서 가장 중요한 베이징과 상하이를 중심으로 오랫동안 중국에서 중국 현장 경제를 파악하신 분이시고 대우경제연구소에서 수석연구위원으로도 지내오셨는데요. 저는 우리 교수님을, 우리 소장님을 벌써 20여 년 전부터 중국 현지에서부터도 뵀습니다. 저도 뭐 중국에 대해서 조금 뭐 얘기하는 그런 사람인데 중국에 뭐 저는 굳이 말한다면 외교라든가 정치, 사회 분야가 전공이고요. 저 넓은 중국의 경제라든가 금융에 대해서는 정말 피상적인 수준밖에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아주 중요할 때는 제가 우리 전병서 교수님께 자문을 구할 정도로 제가 감히 말씀드린다면 대한민국 최고의 중국 경제 금융 분야의 현장 전문가, 정말 가장 권위가 있고 깊이가 있으신 그런 분을 어렵게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우리 차이나 TV의 이성 CP와 함께 차이나 토크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먼저 지금 국면이 미국과 이란 전쟁 아직도 정말 너무 많이 우려되지 않습니까? 중국 같은 경우도 제가 알기로는 수출 의존형 국가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에너지 자원 같은 것도 그쪽이 상당히 중요한데 지금 미국 이란 전쟁 중국 경제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 괜찮을까요? 뭐 전 세계적으로 다 영향을 받는데요. 걱정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심하지 않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석유가 이게 들어오냐 못 들어오냐는데 중국은 지금 그 물량 위기는 없어요. 그래서 지금 호르무즈가 막혔지만 이게 위안화로 결제하거나 중국으로 가는 배는 다 통과를 시키고 있기 때문에 물량 리스크는 없다. 그래서 이제 가격이 올라가는 것, 요게 문제고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물량 리스크가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영향을 전 세계적으로 다 미치지만 상대적으로 중국이 그렇게 크게 영향받는 건 아니다. 이제 그렇게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중국이 세계 6대 산유국입니다. 예. 그래서 이게 석유를 워낙 많이 쓰기 때문에 이제 한 86% 정도를 수입을 하는 정도고, 그래서 충격은 뭐 당연히 있지만 그것이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에 비해서 충격 그렇게 크지 않다. 그리고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석유 비축 기지를 많이 만들어 놔서 한 석 달 정도 뭐 이 정도의 이제 뭐 쇼티지는 충분히 이제 커버할 수 있는 수준이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일각에서 듣기로는 그 미 이란 전쟁 많은 국가들이 뭐 엄청난 피해를 보고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중국도 어느 정도는 피해는 불가피하다는 뭐 교수님 지금 말씀하셨는데 일각에서는 뭐 손익 계산이라는 표현을 쓴다면은 중국이 미국과 이란 전쟁으로부터 받게 되는, 끼치게 되는 손익 계산을 보면은 손보다는 이 얻는 것이 더 많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뭐 위안화 결제가 그만큼 더 많이 늘어나게 되고 또 미국에 너무 지나치게 좌충우돌하다 보니까 결국은 군사적으로 안보적으로도 믿을 수 있는 것은 미국이 아니라 중국이다라는 식으로 해갖고 중국의 위상이 더 강화되는 측면이 있다고 하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당장은 손해 보지만 길게 보면 이득이 훨씬 더 커지는 이제 상황이 중국인 것 같고, 그래서 중국은 지금 가만히 있는 것이 돈 버는 것이다. 그래서 오히려 전쟁이 세지면 세질수록 중국은 이제 뭐 이익이 많이 생기는 그런 구조라고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지금 석유 가격이 문제가 되고 있고 석유 공급이 문제가 되지만 이란이 이게 전쟁에서 피해가 크면 클수록 전후 복구를 위한 석유는 더 많이 팔아야 되는데 유일한 수출 창구가 중국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그 약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물량이 못 들어오거나 가격이 높은 것을 이제 그 전후 복구 시절에는 훨씬 더 낮은 가격으로 더 많은 물량을 받게 되면 지금 손실을 그대로 커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아주 이번에 중요한 이제 뭐 그림이 하나 나왔는데 미국이 정말 삼류국가 이란을 때려 부시려고 뭐 항공모함을 2대를 갖다 놓고 뭐 전함을 10몇척씩 갖다 붙고 하는데 문제는 중국이 이번에 미국이 AI를 가지고서 어떻게 전쟁을 하는가 소위 말하는 AI 전쟁 교범을 정말로 손에 피 한 방울 안 묻히고 가만 앉아서 그대로 다 뱉겠다는 거죠. 그래서 AI가 지금 뭐 산업에서 쓰는 것은 오케이인데 이것이 전쟁에 활용되는 것은 중국은 해본 적도 없을 뿐더러 그래서 이것은 미국이 뭐 중국한테 공짜로 교과서를 통째로 넘겨준 이제 이 이득이 하나 생겼고 아까 교수님 지적하신 것처럼 세 번째 큰 이득은 뭐냐 그러면 위안화 국제화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게 세상은 달러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고 미국이 정가의 보도처럼 쓰는 것이 세컨더리 보이콧에서 달러로 결제할 수 있는 스위프트망에서 너 빼버린다고 그러면 어떤 나라도 이제 거기에 굴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번에 이제 이란 전쟁 그리고 바로 직전에 러시아의 우러 전쟁에서 이게 지금 깨지는 현상이 보여져요. 근데 러시아가 4년 동안이나 전쟁을 했지만 멀쩡하게 먹고 살고 전쟁을 해요. 그럼 그 전쟁 물자, 군수 물자, 뭐 생활용품을 누가 줬냐 그러면 이거 중국이 공급한 거죠. 러시아의 천연가스를 중국에 팔고 중국은 이제 위안화로 결제를 하게 되면 그 위안화를 가지고서 러시아가 생필품부터 군수 물자까지를 다 중국에 산 거죠. 똑같은 메커니즘이 이란에도 적용이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천연가스가 아니라 석유가 이제 그 대상이 됐고 그래서 위안화를 매개로 한 물물 교환으로 이게 무역활동, 경제활동 하는데 문제가 없다. 이제 이것을 1대1로 국가 150개 나라한테 다 심어준 거죠. 그래서 중국은 정말로 아무것도 안 했지만 위안화 국제화를 이걸 이제 저절로 실행하게 되는 그런 이득을 이제 얻은 것이 뭐 정책적으로 또 이제 놓고 보면 이제 세 가지가 있고 더 큰 것은 사실은 미국의 헛발질, 미국의 실수 때문에 지금 뭐 세계의 평화 또 이제 무슨 이제 인류 뭐 안정 이런 거를 미국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걸 지금 중국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그 중국이 잘해서라기보다는 미국이 헛발질하는 바람에 이제 어부질이 이제 도랑치고 가재 잡고 돈 줍는 이런 일이 지금 중국에 벌어진 것 같습니다. 정말 말씀을 듣고 보니까 우리가 간과했던 것도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런데 떠오른 것이 미국과 이란 전쟁 언젠가는 끝나게 되지 않겠습니까? 전쟁이 끝난 다음에 그러면 미국과 중국의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이랄까? 특히 경제권에서의 위상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래서 뭐 결국은 나폴레옹도 그런 얘기를 하지만 이 적이 실수할 때는 가만 내버려둬라. 그래서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전쟁은 첫 번째 미국 국내에서도 지지받지 못하는 전쟁이었습니다. 역대로 뭐 1980년 이후에 미국의 전쟁이 했다고 하면 전쟁 지지율이 뭐 50% 밑으로 내려간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 트럼프 전쟁은 27%로 시작을 했어요. 그 얘기는 전체에 이제 예를 들면 뭐 70% 이상의 사람들이 전쟁 틀렸다. 이렇게 이제 들어간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어떻게 보면 내재적인 입지 부족이 트럼프의 대중국 협상력에서 치명적인 결함을 가져오게 되죠. 그래서 이게 지금 5월 14일 날 벌어지는 미중의 이 정상회담에서 중국이 절대적인 열세에서 이것이 완전히 역전돼서 중국이 우위에 올라가고 미국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약간의 구걸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으로 전환을 시킨 것 같아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그 중국 방문을 한 달을 연기를 했는데 이유가 뭐냐면 전쟁에 내가 지휘를 해서 전쟁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연기를 해야 된다. 그래서 중국이 이걸 받아줬다는 것은 이미 뭔가 하나를 접어준 것이 있고 두 번째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서 중국을 왜 가냐 하는 것은 선거에 도움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대중 무역 적자가 뭐 계속 커지기 때문에 이것을 줄이는 방안. 그래서 중국이 무역 적자를 줄여주는 대량의 구매를 해주는 것이 중요한데 그것이 예를 들어서 보잉 500대, 뭐 콩, 또 예를 들면 석유, 뭐 이런 걸 대량으로 사주고 반대급부로 이제 중국에 뭔가 요구를 해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 한 달을 연기하면서 중간선거가 가까워지니까 중국이 이걸 안 사주면 어떻게 되냐? 그럼 트럼프 대통령이 빈손으로 중국 왔다가 돌아가면 이것은 이제 안 오기보다 못한 그런 현상이 벌어졌고 그렇다고 하면은 그걸 얻으려고 하면 뭔가 큰 걸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게 뭐냐는데 미국이 지금 중국에 대해서 이제 철저하게 봉쇄하고 있는 반도체하고 AI의 통제를 예를 들면 레가시 제품에 대해서는 풀어준다. 뭐 이런 선물을 주고받아야 되는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더 이제 아주 나쁜 것은 이란 전쟁에서 지금 뭐 이게 휴전을 하고 있고 그 중계를 한다고 그러지만 이게 잘 안 돼요. 근데 이번에 파키스탄의 휴전에서 누가 손을 썼냐고 그러면 이건 중국이 손을 썼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마찬가지로 거기에 중국이 개입했다는 것을 인정을 하는데 왜 그랬냐 그러면 이란이 파키스탄을 믿지를 않는 거죠. 사실 둘이 싸우는 관계였기 때문에. 그리고 중재를 한다고 했을 때 미국이 협상 중에서도 폭격을 했기 때문에 뭐 내가 너를 어떻게 믿냐. 그래서 이란이 이번에 협상장에 나오는 조건으로 담보를 내놔라. 누군가 개런티를 하라고 하는 것이 그게 바로 중국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왔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은 트럼프가 압력을 넣어서 나온 것이 아니라 중국이 중재를 함으로써 왔는데 어떻게 중재를 했냐? 답은 심플합니다. 지금 이란 전쟁에서 핵심은 이란이 포기를 하던 것이 중요한데 이란은 지금 석유가 수출이 안 되면 전비를 조달을 못하는 것이고 지금 이제 미국의 패트리어트 미사일이나 이란의 아이언돔을 공격하는 것은 벌떼 드론, 이제 값싼 드론들을 갖고서 공격하는데 문제는 그 드론에도 히토리가 들어갑니다. 근데 히토리의 거의 90% 100%를 중국이 공급하기 때문에 중국의 한마디가 이란을 회담자로 끌어낼 수 있는 건 첫 번째, 석유 안 사겠다. 두 번째는 히토리 공급 안 하겠다. 그러면 이란 전쟁은 뭐 석 달 안에 끝나버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만약에 그것이 정말로 영향을 미쳤다고 하면 미중 정상회담에서 중국이 트럼프한테 뭔가를 요구를 하겠죠. 협상 진짜 중개를 내가 준 거 아니냐?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당초에 미국이 갑이고 중국이 을이었던 이제 정상회담이 한 달이 지연되면서 이 정세가 완전히 역전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고 그래서 5월 14일에 미중 정상회담이 미중 관계에서도 큰 변곡점이 되고 특히 한국에 있어서는 굉장히 이제 중요한 이제 계기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 거기서 지금 우리가 반도체 경기가 이렇게 좋아가지고 뭐 이익이 이렇게 나고 주가가 폭등을 하지만 거기서 미국이 중국으로 가는 반도체 레가시 제품에 대한 뭐 설비, 기술 이런 걸 풀어주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공급이 늘어나게 되고 그러면 지금 반도체 가격이 올라가는 것이 멈추거나 하락으로 반전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 주가에도 영향을 크게 미치고 무역 수지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는 그런 불상사고가 생길 수 있습니다. 네, 우리 교수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요. 다시 한번 역시 이분은 깊이가 있으시고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뭐 제가 이분한테 뭐 지금에 와서 뭐 특히 잘 보이려고 그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중국 경제나 금융에 대해서 정말 깊이 있게 제대로 파악을 하고 싶다면요. 전병서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깊이 있게 새겨 듣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베이징에 갔다 왔습니다. 베이징에 가고 미중 정상회담을 준비하는 베이징 관련 고위 당국자들과 미팅을 하고 왔는데요. 분위기가 룰루랄라입니다. 뭐 자기들은 아쉬울 것이 없다. 이렇게 가면 갈수록 미국 트럼프의 입장만 더 나빠지고 자기들은 그만큼 더 유리해지기 때문에 자기들은 뭐 급할 것 전혀 없다라는 상당한 여유를 가지고 준비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교수님 말씀만 듣더라도 미국과 이란 전쟁은 결국 미국과 중국의 그동안의 입지, 글로벌 세세의 입지에 큰 변화를 초래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그래도 교수님 글쎄요.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는 많은 분들이 중국 경제 그래도 붕괴될 거야. 중국 경제 위험해. 중국 경제. 근데 한 번도 붕괴되지 않았거든요. 계속 건실히 발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이거? 그래서 중국 경제는 우리가 2017년 이후에 사드에서 우리가 당했던 것, 또 코로나 때의 그런 이제 문제들을 가지고서 이 소위 말하는 감정 경제학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중국에 대해서 숫자나 이성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중국이 우리한테 했던 이제 거만함, 또 이제 무례함, 오만함의 전장선상에서 보다가 보니까 그 미국이 얘기하는 것들을 그대로 정치권의 레토릭을 그냥 쓰는 것이고, 답은 중국이 망했냐 안 망했냐는 한국의 언론이나 한국의 유튜브를 보는 것은 의미가 없다. 가장 정확한 바로미터는 딱 하나라면 트럼프 입이다. 그래서 지금 우리 뭐 최근 4, 5년 동안에 중국 망했다, 위기다, 폭망했다고 하는 그 많은 뉴스가 정말이라고 하면 미국의 대통령이 중국을 저렇게 제재하고 어떻게 보면은 모든 수단을 동원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 1기에 비해서는 바이든이 훨씬 강했고, 바이든에 비해서는 지금 트럼프 2기가 월등히 더 강한 제재를 동원한 이유는 뭐냐? 중국이 그만큼 세졌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제가 볼 때는 한국의 유튜브의 그 답변보다는 그 미국 대통령이나 미국의 정책의 강도로 놓고 보면 그게 정확한 반증이다. 이제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적으로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뭐 이제 교수님이 말씀하셨지만 중국이 망했다, 위기다, 폭락이다, 뭐 이렇게 최근 5년 동안 이제 뭐 유튜브 보면 다 그렇게 나오지만 중요한 것은 그 유튜브에서 얘기를 하는 사람이 첫 번째 중국어가 되냐? 이거 한번 봐야 되고, 두 번째는 중국에서 살아보거나 공부해 본 적이 있냐, 일해 본 적이 있냐, 이 세 가지를 체크를 해보고 나서 그 컨텐츠의 신뢰성을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생각해 보면 우리가 미국에서 영어가 일단 안 되고, 미국에 살아본 적도 없고, 공부해 본 적도 없고, 일해 본 적도 없는 사람이 미국이 망했다, 이렇게 해서 누가 믿냐는 거죠. 근데 우리는 중국에 대해서는 그게 이제 정서적으로 이제 동조를 하다 보니까 이게 중국의 위기론, 붕괴론에 대해서 이제 난리인데, 작년 같은 경우도 중국이 뭐 어찌됐든 간에 5%를 성장한다는 것은 인도 빼놓고 제일 높은 성장이에요. 근데 그거 어떻게 설명이 되냐. 그래서 우리는 중국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것만 부각하고 잘하는 것은 애써 이제 무시하는 것이 이제 중국을 정확하게 보지 못하는 그런 결과가 온 것 같고, 그래서 뭐 결론은 그런 것 같아요. 한국의 눈으로 보지 말고 미국의 눈으로 봐라. 그러면 답은 아주 심플하고, 또 그것은 이제 숫자를 봐야지 이 유튜브에 나오는 썸네일의 레토릭으로 보면 무조건 틀린다. 画面结束，咱们来降维拆解一下这背后的底层逻辑。这叫标准的身体比嘴巴诚实。西方主流舆论场天天唱衰，不是崩溃就是见顶，算盘打得震天响。但特朗普的关税大棒和科技封锁却是一记记重锤。拿什么跟中国打？如果真的是一戳就破的纸老虎，何必动用国家机器在全球范围内围追堵截？这恰恰就明中国在新能源、高端制造这些硬核赛道的稳稳兑现发育，已经让老牌资本家们感受到了实质性的降维打击。这就是中国坚持实体经济的长期主义，与西方政客沉迷短视选票逻辑的鲜明对决。看了这么多年的大国博弈，其实我一直有个很强烈的个人感受，华盛顿现在陷入了一种极度焦虑的路径依赖。他们越是搞脱钩锻炼，越是偷鸡不成蚀把米，最后搬起石头砸了自己的脚。老美现在就像是晚期的罗马帝国，沉迷于金融游戏和舆论霸权，却连自家的基础设施和基础制造都得依赖外部。我们在踏踏实实攀登科技树，他们却妄想靠极指禁令让人在家中做订单添上来，简直是天方夜谭。历史的车轮滚滚向前，靠给别人使绊子，永远无法让自己重新伟大。真正的钢铁从来都是在极致的封锁与高压中淬炼而成的。那么灵魂拷问来了，你认为西方这种基于恐慌的全面打压是会成功延缓中国的前进步伐，还是在变相给我们的国产替代疯狂送人头？评论区留下你的判断，我们一起论证。点赞关注，咱们下期见。